저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제가 처음 교사로 부임했던 시절의 경험담입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는 30살,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 출발에 두려움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매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부임한 학교는 꽤 낡은 건물이었고 시골 마을에 위치하고 있어서 밤이 되면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학교는 오래된 소문들과 괴담이 많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출근 첫 달 즈음이었을까요? 늦은 밤까지 학생들의 수행평가를 채점하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 교무실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학교 복도에 불빛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었고 복도 끝에 있는 창문은 바람에 덜컹거려서 음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소름이 돋기는 했지만 피곤함이 먼저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동료 교사 선배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난기 많은 사람이라 종종 저를 놀래키곤 했는데 그날도 역시 몰래 숨어서 저를 놀래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 진짜 놀랬잖아. 저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그를 나무랐고 그는 깔깔 웃으며 얼른 학교를 나가자고 했습니다. 가을이었는데도 밤 공기가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가방을 둘러매고 학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복도 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누가 닫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상황이 묘했습니다. 저희 둘 다 그 창문을 본 적이 없다고 장담했고 게다가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쪽으로 걸어가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저와 친구는 학교를 그대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잠긴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다시 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야간 학교의 복도였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끝에 있는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끌리듯 창문으로 걸어갔는데 창문 너머로 무엇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금방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려는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섬뜩한 미소로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입모양이 뚜렷이 보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후 저는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남아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친구에게도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단지 꿈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너 그 꿈 진짜였나봐. 알고 보니 그도 비슷한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그녀가 똑같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그 학교에 창문 가까이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자체가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교의 괴담은 일종의 전설이 되었지만 저와 친구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학교를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와 친구는 서로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곤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어두운 학교 복도를 지나게 된다면 창문 끝에 누군가가 서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며 그중 몇 가지는 정말로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 또한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나는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논밭을 뛰어다니며 순수한 시간을 보냈지만 마을 한켠에는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낡은 폐가가 하나 있었다. 어른들은 항상 그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주지는 않았다. 어느 날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친구 둘과 함께 그 폐가를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집은 거의 무너질 것처럼 보였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문 앞에는 위험이라는 낡은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더 우리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폐가 안은 얼어붙은 공기처럼 한기가 돌아다녔다. 벽에는 오래된 벽지 조각이 걸려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방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거실로 보이는 큰 방에는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텔레비전 화면에는 아직도 섬뜩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다 갑자기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셋은 겁에 질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마침내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는 계단보다 더 좁고 어두웠으며 우리는 휴대폰 플래시라이트를 최대한 밝게 비추며 앞으로 나아갔다. 문이 하나 열려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방 안에는 낡은 인형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갑자기 인형 중 하나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였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중간쯤 내려왔을 때 발이 꼬여 넘어졌고 내 뒤에 있던 친구가 나를 잡아주었다. 우리는 간신히 일어서서 폐가를 빠져나왔다.
숨을 얼마나 헐떡였는지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뒤돌아보았을 때 2층 창문에 희미한 실루엣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마을로 달려갔다. 그날 이후 그 폐가에 대해서 아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곳은 오래전 한 가족이 살던 집이었는데 가족 모두가 실종되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금기시되는 장소가 되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 집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나와 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고 했다. 모두들 그 집의 비밀을 파헤치려다 무언가를 보고 도망쳤다고 했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2번 다시 그 집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마치 그 집은 우리에게 심연의 비밀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려는 듯했다. 이후로도 가끔 악몽을 꿀 때면 그날의 그 실루엣과 쿵쿵거리는 소리가 내 꿈속에 나타나 나를 괴롭혔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날의 소름 돋는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을 어른들의 경고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도 혹시 낯선 폐가나 의심스러운 장소를 발견한다면 결코 호기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3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늘 피곤해 지친 나날을 보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돌아와 푹 쉬곤 했다. 내가 살던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었고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 처음엔 바람소리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 이상한 소리가 점점 더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조금씩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밤 12시가 넘으면 어김없이 들려왔다. 똑똑 똑똑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른 층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도서관에서 오래 머무르며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점점 늦추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중 문득 집에 두고 온 교재가 생각났다. 다음날 있을 중요한 시험 때문에 교재가 꼭 필요했던 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아파트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나는 내내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12층에 도착해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 똑똑. 이번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변명을 찾아보려고 애쓰며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라디오를 켜고 안락 의자에 앉았다. 한참 동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다가 졸음이 쏟아졌다. 그때 다시 들려오는 똑똑 소리. 이번엔 집 내부에서 바로 내 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집에 나 말고 누군가가 있는 게 틀림없었다. 용기를 내어 방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방 안을 살폈다. 방 안에는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침대 밑에서 희미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뒤로 물러서서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려 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깜박거리기 시작하더니 방에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갑작스런 온도 변화에 몸서리치며 나는 침대 밑을 확실히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결심으로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한 여자의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창백하고 빈 눈, 입가에 걸린 기묘한 미소.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불이 꺼졌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나는 침대에서 뒹굴며 전등 스위치를 찾으려 몸부림쳤다. 다시 불이 켜졌을 때 방 안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방에서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내가 그날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되새겼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이후로도 그 똑똑 소리는 종종 들려왔고 나는 아무도 없는 복도를 수없이 달려가곤 했다. 이사하기 전까지 그 이상한 손님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다. 도시 전설처럼 그런 경험을 한 것도 나중에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할 때마다 그들은 오싹해했다. 그 누구도 그 정체를 밝힐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나는 그로 인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오래된 건물에는 항상 그 안에 얽혀있는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연은 때때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차가운 밤의 공기로 스며들어 오는 것이다.